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완전체로 함께하는 또 한 번의 축구 이야기 샤신 레드재민 류블루와 함께합니다. 예. 너무 자주 뵙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싫으세요? 아니요 뭐 그냥 그래요. 연초에 사실 연말 연초에 너무 못 뵀어요. 사실. 아 그랬나요? 아니 저희가 지난주에 기성용 선수와 관련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옐카에서 악플 담당이 2명 있습니다. 종합적인 악플 담당이 저고요. 축구 이야기에 악플 진공청소기가 저 양반인데 지난 방송에 69회 야 레드재민이 이렇게 호평을 받는 샤신의 시선이 바뀐 것과 거의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선풀의 향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뭐 일단 감사하고요. 근데 사실 겁나가지고 댓글을 잘 못 봐요. 아니 그 마음 되게 약하거든. 좋아요 탁 누르고 탁 나와. 아 근데 이게 좋아요는 눌러요? 아, 좋아요 눌러줘야 돼 좋아요. 자기 선풀에? 혹시 자기 선풀에 좋아요 누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상 좋아요. 아, 영상 좋아요. 한번 기록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사실은 다 눌렀을 거예요. 네. 댓글의 방향 못지않게 사실 샤신의 시선과 샤신의 태도가 상당히 호의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옐카3 1회의 그 불안한 눈빛과 지난주부터 좀 레드재민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레드재민님이 제가 봤을 때는 저 요즘 여행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큰 지구를 보신 것 같아요. 네, 큰 우주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신선하다고 이제 느끼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신선이 이제 호감적인 신선이 있고 이제 비호감적인 신선이 있거든요. 신선한 얘기를 똑같이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분이 이제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어그로를 끌려고 관종형 어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는 뭔가 그 안에 인사이트가 들어있는. 그럼요. 예. 네. 예.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스포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show must go on. 예. 어디선가 축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지난 축구 이야기에서 2019-2020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16강 피묻히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 피를 딱 묻힌 다음에 웬만해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AS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AS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 너무 죄송스러워서 특히 항상 샤신이 제게 먼저 옐로 카드를 꺼냈는데 하나 받으시고 뭐예요? 아, 잠깐만. 자. 아니 또 제 말을 들으시고 아니, 한수 받으시고 별로 죄가 없는 아니, 사람에게 한수를 뭐 옐로 받으시고, 카드를 예. 드니까 샤신의 이런 저 확률 게임. 잔혹한 일이 다 있나? 8개의 매치업 샤신이 확률 게임으로 다 예, 저는 수치로 수를 했죠. 놓으셨죠. 네, 예, 첼시 대 뮌헨 빼고는 전부 다 수치를 제시하셨는데 일단 71대 29를 전망하셨던 리버풀과 아틀레티코, 56대 44라고 했던 파리 생제르맹과 도르트문트, 81대 19라고 했던 유벤투스와 올림피크 리옹. 예, 이게 셋 다 확률이 현저히 낮았던 팀들이 1차전을 잡았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옐로 카드를 준다면 저는 역시 옐로 카드를 주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제 수치적으로 얘기를 했을 뿐이지만 축구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를 비난한다는 것은 이광용 아나운서가 축구의 본질을 오히려 모르고 있다. 축구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옐로우 카드를 내밀고 싶어요. 물러가겠습니다. 저 잘했죠. 아 근데 잘 빠져나왔죠. 아니, 이변이 너무 많았어. 이변이 너무 많았어.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1, 2차전 그게 1차전만의 프리뷰였는지 1, 2차전 통합 프리뷰였는지 통합 프리뷰였다고 봐야 되고요. 네. 축구의 본질은 그런 어떤 수치에 의해서 표현되지는 않는다. 근데 결과가 일치하지도 않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리버풀이 아틀레티코와 경기에서 물론 원정이긴 했습니다만 유효 슈팅 하나도 없이 졌잖아요. 유벤투스도 이 올림피크 리옹에게 유효 슈팅 없이 졌어요. 리버풀은 사실 저
주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 새벽에 일어났어요. 왓포드. 왓포드가 아스날의 기록을 살렸습니다. 네, 무패 우승 쉬운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스날의 예. 공식 트위터도 했습니다. 예. 휴. 2차전이 3월 11, 12, 18, 19 2주간 또 펼쳐집니다. 16강 2차전이 1차전을 보고 진짜 이거 나 개깜놀. 레드제민부터. 예상이 빗나가서 놀라기도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진짜 저도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맛있는 그러니까 멋진 축구 경기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미식가면은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보고 있는데 너무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다들 진짜 단 한 팀도 빠짐없이.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이제 전반전만 끝난 거니까 후반전이 또 남아 있으니까 뭐 결국에는 PSG 같은 강팀은 뭐 올라가겠죠. 그래서 너무 그 정말 멋진 전반전 보고 하프타임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친구와 뭐 예를 들어서 맥주 한잔 마셔서 재밌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요즘 인기가 좋아지더니 이제 인간미를 좀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전략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태도에서 상당히 여유가 네, 느껴져요. 나는 인간적인 사람이다. 네. 네. 받고 한마디. 좀 뭐 비슷한데 1차전은 2차전을 더 재밌기 위한 양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 1차전에서는 어린이들이 좀 잘하더라고요. 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우아르 같은 친구들이 물론 이제 98년생이니까 아주 어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유벤투스 이제 그 비싼 형들을 상대로 리옹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잘한다 이런 걸 좀 보여줬던 것 같고 아틀레티코도 우리가 최근에 뭐 이렇게 내리막길이긴 하지만 시메온의 축구라는 건 이런 거다. 만에 한번 괴로워봐라. 살라 한번 괴롭힘 당해볼래? 이런 걸 좀 잘 보여줘서 이게 두 줄 수비야.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가장 느낌. 어린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집에 가서 좀 후회했는데 살짝 홀란드는 정말 잘하는구나. 미안하다 홀란드. 음바페만 있는 건 아니구나. 물론 이제 음바페가 아직은 더 잘한다고 볼 수 있지만 뭐 마인부인가 진짜? 뭐 왜 이렇게 잘해? 네, 깜짝 놀랐어요. 마인부 너무 옛날. 아니 근데 진짜 그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마인부하고 지금 비교를 보시는 했었는데 분들이 드래곤 볼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넣어주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네. 비슷한 사람이 마인부. 있어요? 네, 마인부라고. 아니 갑자기 갑자기 튀어나온 캐릭터인데 다 이겨요. 그러니까 근데 제일 싸움 못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깜짝 약간 놀랐습니다. 1차전의 총평 한 줄 요약 느낌으로 지금 레드제민과 전반전이 끝났을 뿐이다. 전반은 후반을 위한 양념이었다. 네. 이제 또 샤신 부담스러운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지금 다들 뭐 명언들을 하시는데 일단 제가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은 했지만 제가 그 어떠한 팀도 0을 준 팀이 없어요. 그 얘기는 그 확률이 다 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이 정도 단계, 이 정도 레벨에서는 누가 누구를 이겨도 그렇게 크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몇 팀은 조금 이제 반성해야 될 팀들은 있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자, 옐카 드시고요. 날리시죠. 반성해야 될 팀은 네. 일단 16팀 가운데 기대치에서 가장 어긋난 경기력은 역시 유벤투스. 네. 그러니까 그 매치업은 모든 매치업 통틀어서 가장 수치적인 차이가 크다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아마 생각을 했던 매치업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리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다. 발렌시아는 물론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부상자에다가 이제 괴멸된 수비진 때문에 사실은 아탈란타 같은 공격의 팀을 맞이해서 좀 어려울 거는 예상이 됐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렌시아가 또 찬스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어떤 결정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발렌시아도 일단 요거 하나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파리 생제르맹. 파리 생제르맹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많았는데요. 투엘 감독의 애초에 포메이션부터 시작해서 그게 바둑으로 따지면 장고 끝에 악수 나온다고 외국에서는 그게 4-4-2를 쓸까 4-3-3을 쓸까 그걸 가지고 많이 궁금해했었는데 4-4-2도 4-3-3도 아닌 3-4-3을 들고 나왔어요. 도르트문트하고 딱 맞춰놓겠다는 얘기죠. 뭔가 이제 자기네가 우리가 선수가 평균적으로는 퀄리티가 좋아. 그러니까 1대1로 똑같이 맞춰놓으면 우리가 더 수월하게 이길 수 있을지 몰라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투엘 감독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포메이션이 똑같다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잘 작동시킬 수 있는지는 그건 좀 별개의 문제다. 여기에 이제 선수들의 어떤 수비 가담에 대한 의식
특히 앞선 공격 자원들 네이마르, 음바페, 디마리아 이 선수들이 그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홀란드 선수까지도 수비할 때는 수비 진영으로 깊숙이 내려와서 뭐 엄청난 수비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앞선의 3명이 수비 가담이 별로 부족한 바람에 결국은 뒤쪽에 부하가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오히려 3백 나온 것이 자기들에게 오히려 이제 칼이 돼서 돌아오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감독, 선수들 모두가 좀 책임이 있었던 그런 경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뭐 지적하고 싶은 팀이 파리 생제르맹, 발렌시아, 유벤투스 이 세 팀은 좀 16팀들 가운데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딱 한 번씩 예, 날려줘야죠, 우리 때는. 됐습니까? 네. 예. 아니 저도 사실 뭐 16강 1차전 전체적으로 봤는데 저 딱 하나 느꼈습니다. 우리 레반도프는 참 축구를 잘하는구나. 와, 진짜 레반도프스키는 와 그나브리랑 둘이서 첼시 수비진을 괴멸시키는데 와,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 첼시한테는 제가 이거 안 줬어요. 예. 대패를 당해서 사실 확률적으로 거의 0쪽으로 지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 매치업도 조금 기우는 매치업이었다. 자, 다시 한번 레드제민 뭐라고요? 바이에른이니까. 바이에른이니까. 바이에른 걱정은 인생의 낭비. 뭐 이런 거. 아니 뒤에 붙여야 돼요. 16강에서. 네. 8강에서는 또 모르니까요. 네. 하여튼 정말 레반도프스키가 왜 이 시대 최고의 9번인가라는 걸 전 그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른바 화면 바깥의 움직임,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좀 말이 안 되게 좋아요. 레반도프스키가.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자기가 직접 해결도 하지만 그나브리, 뮬러 주변 동료들한테 야 내가 다 적군을 내가 다 끌고 올 테니까 너희들이 저기 가서 그냥 총칼을 휘둘러 막 이래.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 총칼을 휘두르고 그 왜 이렇게 사람이 폭력적이에요? 아주 우리 삼국지 마니아. 아나운서가 삼국지 돼가지고 마니아. 사실 저희가 피를 한번 묻히고 카드를 던지면 거두지 않습니다 엘카는. 근데 이번엔 특별히 여러분께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사랑도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1차전 앞두고 한 16강 피묻히기 그쵸. 혹시 그 사랑이 그렇게 쉽게 움직여요? 그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만 한마디로. 사랑을 움직이는 거라고. 아니요 뭐 그런 뭐 그 드라마나 뭐 그런 데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러면 안 되죠. 상상은 할 수 있죠. 상상. 머릿속으로는. 아니, 상상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상상도 하면 안 되죠. 네. 예. 아직 바꾸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건 이 예측을 할 때 손흥민 선수가 안 다쳤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날 경기를 보니까 어제도 이 주말에도 보고 이렇게 답답한 팀이 있나. 공격하기가 너무 어렵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8강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아니 남자가 한번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상상은 할 수 있죠. 네. 레드제민. 예. 상상 한번 해보시죠. 저도 뭐 하나 바꿔도 돼요. 저는 뭐 갈대같이 그 파리 생제르맹 바꾸시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파리 생제르맹 안 바꿉니다. 우승이 가장 근접한 팀. 저 레알 버리겠습니다. 레알 버리겠습니다. 아니 277번째 엘 클라시코를 이기고 뭐. 나리가 선두로 올라선 레알 마드리드를 버리시겠다니. 그렇긴 네. 한데 뭐 보니까 이게 맨시티가 역시 저 친구들은 정말 급하구나. 정말 이겨야 되는 이유가 너무너무 확실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우리 김덕배군의 클래스는 좀 이게 상상 초월하는 클래스. 진짜 무서울 정도로 잘해요. 예. 그래서 저는 스카이블루 맨시티로. 그거 하나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저 그거 하나만 바꾸겠습니다. 샤시는 뭐 숫자 좀 약간 이동해야 되는 거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수치로 했다는 것 자체가 보험이에요. 왜냐하면 수치라는 거는 1차전이 끝난 다음에는 이게 주식도 변동하고 다 모두 환율도 변동하고 수치로 표현되는 건 다 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네. 수치를 좀 변동을 시키면 아탈란타 발렌시아는 아탈란타 60대였죠. 자, 92.5대 7.5. 네, 아탈란타 발렌시아. 라이프치히 대 토트넘은 그 토트넘이 51.5였죠. 50.5였습니다. 50.5. 네. 그럼 지금은 라이프치히가 55, 토트넘이 45.
그 정도.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대 도르트문트는 이제 요거는 5대 5. 그냥 50대 50이요. 네, 50대 50. 단 한 경기도 50대 50은 안 주셨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50대 50이 된 것 같아요. 56대 44에서 무게 중심이 가운데로 옮겨왔네. 그리고 굳이 얘기하자면 도르트문트가 50.01, 파리 생제르맹이 49.99. 근데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요, 저는. 아, 그거 왜 그러냐면 베라티 선수하고 메니에 선수가 징계로 못 나와요. 그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네네. 베라티가 없으면 앞선의 선수들이 볼 배급받기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메니에가 없어도 파리 생제르맹에는 타격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징계자를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한 골 원정에서 넣고 왔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요 징계자 2명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0.01이라도 도르트문트가 이제 해볼 만한 상황이 됐다. 그 정도고요. 그리고 리버풀 대 아틀레티코는 이것도 이제는 5대 5. 그냥 5대 5요. 5대 5인데 요거는 굳이 말하자면 그래도 리버풀이 여전히 50.001, 아틀레티코가 49.99. 왜 그러냐면 또 아까도 얘기 나왔죠. 와포드가 이겼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이제 1차전 자기네 홈에서 이기기도 했지만 리버풀은 이제 무적이 전혀 아닌가 봐.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이전보다는 강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 골만 넣을 수 있으면 이제 리버풀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장소는 앤필드이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고려하면 여전히 리버풀이 조금 유리한데 거의 5대 5의 근사치가 됐어요. 50.01, 49.99로 리버풀. 그리고 그 다음에 맨시티 레알은 요거는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한 이제 8대 2 정도로 맨시티가 우세하죠. 52대 48이었는데 앞숫자가 빠져버리네. 네, 완전히 이제 80대 20 네. 정도로 이거는 맨시티 쪽으로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선수들의 어떤 절박함도 맨시티가 좋았는데다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자신의 여태까지 커리어 모든 스타일과 성향에는 그다지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실리적인 전법을 전반전에 특히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요번에 1차전 보면은 실리적으로 한 팀들이 대부분 결과가 나쁘질 않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도르트문트도 자기네 원래 전통 스타일보다는 훨씬 실리적인 게임을 해서 성공을 했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뭐 워낙에 그 또 전통이니까 당연하고 그래서 실리적으로 한 팀들이 지금 대체로 결과가 괜찮은데 맨시티가 실리적으로 나가서 그 결과를 원정에서 이끌어 왔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홈까지 하면 이거는 맨시티가 기본적으로 이제는 많이 유리하다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급한 건 이제 레알 아닙니까? 레알은 이제 골잡이가 별로 지금 없는 상황에서 무지막지하게 일단 공격으로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2골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맨시티는 또다시 약간 실리적으로 하면서 또 자기네가 한번 확 몰아붙일 때는 몰아붙일 수 있는 데브라이너 선수를 위시해서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이거는 레알이 지금 크게 좀 불리해진 게 맞고요. 그리고 유벤투스 리옹은 50.1대 49.9로 유벤투스. 야, 수치가 그렇게 바뀌나요? 네, 예, 이것도 조금 1차전 그러니까 결과로. 유벤투스가 여전히 야. 아까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리버풀이나 뭐 제가 0.01 차이로 둔 거보다는 이거는 조금 아직도 유벤투스가 조금 유리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저조한 경기력이 유벤투스가 계속 된다면 모른다. 리옹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번 16팀 중에서 가장 부담 없는 팀이에요. 그런데 부담 없는 팀이 1차전을 심지어 이겼고 유벤투스는 아주 경기력이 저조했어요. 그럼에도 이거는 이제 애초에 좀 전력차도 있었으니까 여전히 그래도 50.1 정도는 유벤투스에게 줄만은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바이에른 뮤넨 대 첼시는 요거는 이거 사실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요거 수치를 사실 애초에요? 피무치기 때 제시를 안 하셨었거든요. 애초에는 첼시가 한 30은 될 거라고 봤어요. 네. 애초에는. 지금은 얼마? 지금은 요거는 3.5 첼시. 96.5 대 3.5. 3.5도 좀 많이 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축구에는 0은 없으니까 네. 3.5 정도 주고 바르셀로나 나폴리는 요거는 그냥 숫자 놔둬도 될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의 최근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불안감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폴리는 그 그리즈만 선수에게 한 골 실점한 게 그게 좀 작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나폴리가 이번 경기는
지난번처럼 노골적인 실리 전술을 쓰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바르셀로나도 공격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여전히 요거는 바르셀로나가 조금 우위인 거는 같은데 나폴리가 뭔가 또 망회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가 약간 유리하다. 알겠습니다. 우리 샤신 인슈어런스 컴퍼니. 예. 저는 오늘 뭐 이 정도면 단결 당했습니다. 게임. 그런데 저거 있어요. 제가 중요한 정보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첼시 3.5에서 좀 내려도 될 것 같은데 조르지뉴 선수와 마르코스 알론소 선수가 징계예요. 맞아요. 예, 그 아픔이 또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세르히오 라모스 선수가 징계입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라모스 선수가 프리킥도 잘 차고 뭐 헤딩 세트 플레이에서 골 넣는 거는 거의 도사 아닙니까? 레알 마드리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지금같이 레알이 골잡이가 부족할 때는 라모스가 사실상 공격수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라모스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맨시티가 많이 유리하게 됐고요. 그리고 징계자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바르셀로나도 비달 선수와 부스케츠 선수가 징계예요. 근데 이제 부스케츠 선수 자리는 오히려 좀 메울 수 있을 것도 같지만 비달 선수는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아주 독특한 유형의 선수라 사실은 이 자리 메우는 거는 그다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독특한 우리 아르투르 비달. 네, 그렇죠. 많이 독특하죠. 퇴장도 되게 독특하게 당했어요. 그 연타로 그냥 옐로우 2장을 받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죠, 사실. 자, 류블루와 레드제민께 묻겠어요. 이 선수가 훅 들어왔다. 내 마음속에 16강 1차전을 보면서 2차전에서 이 선수 한번 보십시오. 이런 느낌. 키플레이어. 다 꼽진 않으셔도 됩니다. 몇몇만. 이걸 미리 얘기해 줘야지. 이렇게 많이 적어왔는데 지금 찾아보고 있죠. 아니 다 해도 돼. 네. 아니 저는 아탈란타하고 발렌시아 경기를 직접도 보고 어제 다시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축구를 정말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운동회처럼 치고받았어요. 운동회 결승전처럼. 그러니까 프로 레벨이 아니라 4대 1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발렌시아도 4골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 대신 그러면 아탈란타가 한 7, 8골 넣게 아탈란타 되죠. 7, 8골 넣을 수 있었을 정도로 일리치치가 정말 잘하고 하테부르 선수는 과연 공격수인가 저게 윙백인가 할 정도로 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면 아우아르를 말씀하셨는데 아우아르하고 뚜사르 골 넣은 뚜사르 이용의 뚜사르가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베라티가 못 나오니까 지금 파레데스가 나와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파레데스가 나오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레데스가 사실 공 차는 거나 이런 거는 사실 베라티가 훨씬 낫죠. 베라티가 엄청나게 잘하는데 골이 필요하잖아요. 골을 넣을 때는 차라리 파레데스가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투엘이 정말 천재다. 근데 너무 천재니까 맞아요. 천재의 천재를 거듭하다가 이게 자기 발을 받는 수가 있다. 근데 그걸 뭘 느꼈냐면 이카르디하고 카바니하고 둘 다 뺐잖아요. 이걸 본 순간 제가 왜 이랬지?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네. 4-4-2나 4-3-3을 쓰지 않고 네. 3-4-3을 쓰려고 했다가 괜히 그쵸. 장고 끝에 악수 나오는. 카바니와 파레데스가 나오면 우리 라틴 브라더스들이 일을 낼 수도 있다. 역시 친골파가 맞아요. 리옹과 PSG 얘기는 빼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건 키플레이는 아니고 아틀레티코가 마네를 정말 내보낼 수 있느냐. 왜냐하면 마네가 할 때마다 그 클럽이 얘기했잖아요. 마네를 잡으려고 나온 것 같다. 마네가 이제 할 때마다 이제 막 넘어지고 그랬는데 과연 이 아틀레티코 2차전에서도 마네를 괴롭힐 수 있느냐. 아틀레티코의 수비. 네,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예. 레드제민. 베라티 다 필요 없고 음바페 골 넣는 거 도움하는 거 보셨죠? 그냥 필요 없어. 그냥 쑥쑥쑥 들어가서 네 형님 하면은 알았어. 뒤에 누가 있고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두 분 다. 저는 훅 들어온 선수보다도 진짜 너무 막 가슴이 아픈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알바로 모라타. 이게 아틀레티코가 지금 1대0으로 이긴 상태에서 안필드로 가잖아요. 근데 모라타가 정말 결정적인 기회를 2개를 날렸어요. 1차전에서. 만약에 그중에 둘 다 들어가거나 하나만 들어갔어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안필드 원정에서는 그 기회 2개 날린 게 아틀레티코한테 어떻게 돌아갈지 그게 굉장히 걱정이 돼가지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모라타를 응원하고 싶어요. 원정 2차전. 자, 이게 네. 클럽 감독이 1차전 끝나고 이제 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인터뷰할 때 굉장히 여유 있게 아틀레티코 팬 여러분 웰컴 투 안필드 딱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진짜 그 웰컴 투 안필드에서 묻어나는 그 자신감이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부담감을 넘기 위해서는 모라타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넣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모라타 선수 또 특유의 골 놓치고 나서 그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나라 이름 표정. 이게 좀 마지막 남은 모라타랑 힘까지. 어떤 개인적인 근데 인연이 뭐 있으신가요? 관계가 있나 봐요. 저는 그 나라 이름 표정을 보면서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 이름 표정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모라타 선수 맞아요. 결정력이 원래 그 정도죠. 자, 이렇게 2019-2020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AS 끝에 2차전 결국 8강에 오를 팀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파이널이 기대가 되는 게 이스탄불이란 말이죠. 예. 이스탄불 하면 또 우리 미라클 현장 아니겠습니까? 예. 파이널에 올라갈 두 팀을 한번 남들이 다 8강을 생각할 때 쓸데없는 듯한 쓸데없는 파이널을 듯해요. 바라보는 이 옐카의 아니 대진표가 이제 8강 끝나면 이제 아니, 8강 성립되면은 바로 붙을 수도 있는데 그걸 뭘 예측을 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16강을 딱 보니까 이 팀은 파이널 리스트에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 팀을 한 번씩 꼽아보시면 어떨까. 자격만 바라는 봐요. 매치업도 괜찮아. 바라는 매치, 바라는 오케이, 매치, 바라는 매치. 오케이 바라는 매치. 네. 그건 내가 한다. 네. 바이에른 뮌헨하고 아탈란타. 왜냐하면 이제 가장 정돈된 팀과 가장 정돈되지 않은 팀이 어떻게 치고받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럼 리버풀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바이에른이 좀 더 정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클롭이 하는 축구가 뭐 이렇게 정돈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뜨겁지 않나. 아탈란타 쪽에 가깝고 정말 이 아탈란타의 저 끝에 정말 냉정한 가장 냉정한 축구를 하는 팀은 바이에른이 아닌가. 저것은 머신이야. 그래서 저는 그 극과 극의 가장 색깔이 다른 그러니까 16강으로만 보면 가장 색깔이 다른 두 팀이 만나서 정말 이게 도구 파이트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탈란타의 운동의 축구와 바이에른 뮌헨의 엘리트 축구가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예.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바이에른 뮌헨이 놀랄 것 같아요. 쟤들은 뭘 하는 거지? 쟤네 축구 어디서 배웠어? 네. 약간 아니, 이런 느낌. 정말 네. 3백을 쓰는데 그 하프라인을 다 넘어와 있더라고요.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양쪽 윙백이 거의 어깨까지 저는 올라오고. 리그컵 경기하는 네. 줄 알았어요.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 아니라 이분들이 무슨 저기 64강에서 5부 리그, 6부 리그 팀을 만나가지고 센터백을 저기다 올려두고 다 공격해! 막 이렇게. 그 발렌시아 팬들 슬퍼해요. 너무 아니, 그러면은. 근데 심지어 발렌시아도 체리셰프가 심지어 후반에 들어왔는데 한 3골 넣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네, 저는 이런 걸 보고 싶다 한번. 예. 제가 이제 그 기질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예. 저는 품이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축구는 되게 때려 박아야 점잖아 돼요. 보이는데 좀 치기한 기질이 있어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싶습니다. 예. 레드제미는요? 저는 아니 예측도 아니 생각할 좋고 필요가 있어야지. 일단 파리 생제르맹은 페리 생제르맹은 일단 박아놓고 상수 아닙니까? 시작해요. 자기 아니, 양심에 근데요. 뭔가 찔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찔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음모론 하나를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게 PSG하고 맨시티가 만약에 8강에 올라 그래도 둘이 맞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 뭔가 지금 우에파의 적 아닙니까? 머니 더비. 예. 우에파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에파에서 이제 그 대진을 살짝 해서 FA 굉장히 어렵게 FFP 최대의 적이죠. 네. 일단 너네 둘이 붙어서 하나는 떨어져라.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만수르의 돈이냐 카타르의 돈이냐. 뭐. 그래서 둘의 파이널이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우에파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두 팀은 절대 결승전에 다 같이 올라오게는 못할 것이다. 굉장히 난관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바라는 그 매치업은 PSG는 올라가고 그 반대편에 이제 네이마르가 간에 만에하는 바르셀로나 올라오면은 요거 재밌겠다. 네이마르 더비 해가지고 그리고 일단 저는 성향상 전술보다는 개인의 플레이를 더 즐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화려한 그 친구들끼리 나와서 정말 그 기량을 뽐내는 이렇게 장기자랑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또 감동을 받고 그래서 네이마르를 두고 네이마르 그 쟁탈전 그리고 은바페를 데려갈 것 같은데. 아니, 저 친구가 더 싱싱한데. 이렇게. 전술은 필요 없다. 개인이 최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분은 전술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기사를 쓰시고 전술과 그러니까 관련한 앞으로는 수많은 그 전술 책을 기사를 번역하신 신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홍재민 선생님이셨습니다. 홍보에서 책도 다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샤신 저는 원래는 요거 하려고 그랬어요. 아탈란타가 올라가는 걸 보고 싶다. 아탈란타와 바이에른 뮌헨. 그런데 이제 하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그냥 바라는 거라면서요. 아탈란타 대 라이프치히. 아이, 현실적으로 샤신이 생각할 때 아니요, 아탈란타 대 라이프치히가 만약 되면 확률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매치가 뭡니까? 그러면? 확률적으로 제일 높으려면은 저는 바이에른 뮌헨 대 맨체스터 시티. 네, 확률적으로 지금 경기력을 보면 바이에른 뮌헨 대 맨체스터 시티나 저는 아탈란타를 좋아하고 라이프치히가 그 상대로 온다면 매우 그것 또한 흥미로울 것이다. 그리고 매우 신선할 것이다. 예. 네, 저는 신선도를 좋아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매우 흡족하다. 샤신이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The Big Year Goes to 발표해 주시죠. 아니 뭐 두 팀 하려니 뭐 이것까지 해. 이거는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저는 이번엔 틀려요. 아탈란타. 이번에 나 지금 맞출 생각을 안 해. The Big Year 아탈란타. Goes to 파리 정말 답답합니다. 파리 올 시즌의 챔피언스리그가 역사에 남으려면 아탈란타. 저도 해야 돼요. 성향 드러내지 말아요. The Big Year Goes to 저는 그럼 맨체스터 시티. 아니 아까 바이에른 뮌헨 대 아탈란타 결승을 그건 얘기하고 바람이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맨시티가 나와요? 예측과 바람은 또 다른 거 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람은 그렇게 이제 네. 저는 챔피언스리그 운동회를 바라는 거고, 우승은 가장 절박하고, 말씀하신 대로 가르디올라가 나를 살짝 던져서. 근데 이분 이론대로라면 맨시티는 중간에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패하는 게 이분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네. UEFA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분은 파리가 음모까지. 최고라고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도 파리가 최고라고 하는데 공을 줘야지 넣을 거 아닙니까? 은바페는 공 없이도 골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공 없이 골을. 제가 은바페 은바페는 장풍을 쓰나요? 아니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나는 공을 차는 게 아니다. 단지 리듬을 탈 뿐이다. 자 오늘 저희가 이스탄불 무대 설 팀까지 2019-2020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 대해서 좀 멀리 5월까지 내다봤습니다. 한 줄 요약하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의 운동회화를 바랍니다. 네. 모두가 마지막 계주를 지켜보듯이 마지막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정말 아탈란타에 폭 빠졌구만. 아니 이 16팀 중에 누가 그런 걸 해주겠어요. 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 오늘 새벽에 레체를 7대2로 이겼어요. 저도 그러니까 아탈란타는 올 시즌 5골, 6골, 7골, 뭐 8골 이런 걸 그냥 막 하는 팀이에요. 네이마르나 은바페나 예전에 호나우두나 그게 이제 이런 전술적인 축구에서 나올 법하지 않은 만화 축구를 하니까 이제 즐거운 건데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다들 이제 실리를 하는데 이 운동의 축구, 리그컵 64강 축구를 보여주는 팀이 있다면 그런 팀을 좀 더 오래 보고 싶은 오히려 욕망이 있습니다. 리그컵 64강은 그 정도 안 해요. 전력 차이가 크니까 네. 벌써 한 1.8군 정도 나가가지고 오히려 설설 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아탈란타는 리그컵 64강 나가면 한 16대 0 만들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축구가 즐거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팀들은 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팀을 좀 더 보고 싶은 이 아저씨의 마음. 예, 알겠습니다. 레드제민. 짧게 영어로 하면은 그 Keep your eyes on German managers. Keep your eyes on Keep German your managers. eyes on German managers. 독일 지도자들을 주목하라. 지금 진짜 전성 시대예요. 독일 지도자들 전성 시대. 독일 팀들도 이번에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아니, 독일 팀도 유로파 그렇고. 리그까지 아, 심지어. 심지어 네, 유로파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네. 보면은 클롭, 나겔스만, 투엘, 플릭, 그다음에 뭐 파브르 감독도 이 그쪽 분데스리가에서 지도자 경력을 굉장히 많이 쌓은 사람이라 가지고 프랑스 사람입니다. 스위스 사람인데. 스위스 사람인데 미시앙 파버. 예, 그 지도자 경력은 보니까 분데스리가에서 펩도 분데스리가 그렇죠. 찍고 왔잖아요. 예, 찍고 갔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하면서 독일 축구가 정말 이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살짝 무너졌지만 그 지도자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그 강세, 상승세, 변혁을 위한 그 노력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발전을 한다는 거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 지도자들이.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슨 전방 압박, 개겐 프레싱 이런 것도 다 독일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요번 대회에서 독일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쾌거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보상이 되겠다. 그 독일 축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그래서 독일 지도자들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자본의 그 네. 프리미어 리그가 여전히 잉글랜드 지도자들이 뭐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잖아요. 그것은 뭐 네. 예. 그러니까요. 네, 지도자하고 반성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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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로드 투 이스탄불에 과연 어떤 두 팀이 설 것이냐, 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선정해서 이스탄불 경기장에 사용될 챔피언스리그 파이널볼 아디다스에서 제공받아서 그 있으면은 원래 여기 꺼내놓고 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안 보이세요? 안 보이는데요? 아 여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부터 있었어요. 악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공인가 보다. 나쁜 사람 눈에만 보여요. 그러니까요. 사심이 가득한 사람 눈에만 사악한 사람 눈에만. 그럼요. 예. 잔악무도한 사람 눈에만 네, 보이는. 저희가 파이널 2 두 팀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5월에 콕 선정해서 이번 회 댓글입니다. 이번 회 댓글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신 레드제빈 뉴블루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합시다. 예, 고맙습니다.